팥을 조리할 때 어떤 이는 팥 삶은 첫물은 버리라 하고 어떤 이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팥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9까지 팔팔한 중년 9988입니다. 팥은 기능성 식품으로 간주될 만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팥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팥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팥을 먹으면 왜 속이 쓰리는지, 원인과 속쓰림 없애는 방법, 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는 방법, 이렇게 먹으면 팥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를 생기게 하는지 오늘은 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팥에는 사포닌을 비롯 29가지나 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그렇지만 다른 콩들과 마찬가지로 항영양소도 있습니다. 항영양소는 고유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팥에 있는 항영양소는 알파갈락토사이드, 트립신 억제제, 피틴산, 사포닌 등이 있습니다. 피틴산은 혈액투석 환자의 수산화 윤회석 결정화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반면 철분, 아연, 마그네슘, 칼슘 등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알파갈락토사이드는 결장에서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의 성장과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장내에서 가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트립신을 파괴적으로 변화시켜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과 결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대사 및 소화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성장 지연을 초래할 수 있지만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포닌은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키고 혈당 반응을 낮출 수 있고 항암, 항염증, 항균, 항고혈압, 체중 감소, 항산화 작용과 해독 작용이 뛰어나지만 소화 효소를 억제하고 철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E 등과 같은 필수 영양소에 결합하여 이들 영양소 흡수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고 저혈당증과 장 누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팥만 먹으면 생목이 오르고 가스 차고 속 쓰리고 설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포닌과 같은 항영양소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고 나서 체내에서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팥을 드실 때는 체질에 따라 또는 얻고 싶은 효능에 따라 먹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항영양소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놓았다가 그 물을 버리고 삶으면 되는데요. 12시간 담가 놓았던 그 물에 삶아야 할지, 담가 놓았던 물은 버리고 새 물로 삶아야 할지, 팥 삶은 첫물은 버려야 할지, 첫물은 버리지 말고 사용해야 할지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꽤 유명한 한의사도 팥에는 독이 없다고 팥을 삶았다면 그 물로 요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팥에는 독이 없는 것은 맞지만 앞서 언급한 항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항영양소는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데요. 항영양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담가 놓았던 물은 버리고 팥을 한번 후루룩 삶은 다음 그 물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푹 삶아 팥죽을 끓이거나 팥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영양소 중에서 사포닌은 그 효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거해 버리기에는 아까운 성분입니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은 비누처럼 거품을 형성하는 능력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팥을 삶을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사포닌 때문입니다. 팥에 있는 사포닌은 인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콩사포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포닌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팥을 담갔던 물이나 팥 삶은 물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팥을 드셔도 속쓰림, 생목 오르는 증상이 없으시고 철분제 등 영양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고 계셔서 미네랄 흡수 방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는 분은
팥 삶은 물을 버리지 말고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소화장애가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철분 결핍 증상이 있으신 분은 팥을 12시간 불린 다음 그 물은 버리고 팥 삶은 찬물도 버리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팥을 물에 담가 놓았다가 삶으면 항영양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콩 종류를 압력솥에 찌면 물에 삶는 것보다 항영양소 제거는 더 많이 되고 항산화 물질은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포닌 함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인삼을 쪄서 발효시켜 홍삼을 만들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높아지고 소화 흡수는 더 잘 되는 원리 아닐까 합니다. 해서 팥을 드실 때 사포닌 위주로 드실 때는 팥 삶은 물을 버리지 말고 요리할 때 재사용하시거나 팥을 압력솥에 한번 찐 다음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커피와 차를 좋아해서 철분 결핍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영양소가 걱정되어서 팥을 먹을 때는 팥물을 만들어 팥물은 얼굴, 머리카락에 양보하고 팥 알갱이만 먹고 있습니다. 팥물 만드는 방법은 팥을 깨끗하게 씻어서 밤새 담가 놓은 다음 그 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놓고 새물로 팥을 푹 삶습니다. 팥 삶은 물과 팥을 담가 놓은 물을 합쳐서 다시 한번 끓입니다. 끓이지 않고 잘 섞기만 해도 되는데 팥물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섞어서 끓인 다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은 한 번에 많이 삶아서 1회분으로 소분해서 냉동해 놓고 드시면 수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누가 없을 때는 팥물로 세안을 했다고 합니다.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피부의 때와 모공의 오염물질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조상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데요. 사포닌은 아토피 피부염, 기미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팥 속에는 두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비오틴을 비롯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모발의 성장과 재생,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팥물 사용법은 아침 저녁으로 세안할 때 팥물로 마사지하듯 씻은 다음 맹물로 한번 헹구어내면 됩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샴푸한 다음 팥물로 두피와 모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헹구고 컨디셔너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팥물은 피부와 모발 건강을 위해 사용하고 팥 알갱이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호박입니다. 예로부터 호박 팥죽을 먹었던 이유도 이런 음식 궁합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팥은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비타민 A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호박 100g에는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타민 A가 8513 IU나 있고 제아잔틴과 루테인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비타민 A는 야맹증과 연령 관련 시력 저하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년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변성과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팥과 호박을 같이 먹으면 호박에 부족한 단백질을 팥에서 보충하고 팥에 부족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호박에서 보충할 수 있어 영양제가 필요 없는 훌륭한 음식 궁합이 됩니다. 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녹두입니다. 팥을 비롯 대부분의 콩 종류는 복부 팽만감, 가스를 유발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녹두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다른 콩류보다 쉽게 소화되고 가스, 복부 팽만감을 덜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녹두에 풍부한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카페인산, 계피산 등의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팥과 녹두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되고 해독 효능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 아니라서 당뇨인들이 먹기에는 꺼려지는 음식입니다. 물에 푹 삶은 물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46이지만 맛있게 찐 밤고구마는 61, 침 넘어가는 군고구마는 94인데요. 팥의 혈당 지수는 아주 낮은 26입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팥을 같이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이 많은 오렌지색 고구마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안토시아닌이 많은 보라색 고구마는 눈 건강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팥과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눈 건강, 뇌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강황입니다. 팥은 심장 건강, 당뇨병, 근손실 예방 등에 도움이 되지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강황은 뇌질환과 연령 관련 뇌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거나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번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비피더스균과 유산균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가 비피더스균이 함유된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후 관련된 증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팥과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팥만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같이 먹어야 할지 난감한 궁합이 있는데요. 특히 팥과 요거트를 같이 먹는다는 것이 많이 생소하지요. 여름에 즐겨 먹는 팥빙수 떠올리시면 아 하고 바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얼음 대신 요거트 위에 팥을 토핑하시면 끝입니다. 팥은 미리 많이 삶아 놓았다가 바쁜 아침 요거트 위에 팥을 토핑해서 드시면 훌륭한 단백질 아침 식사가 됩니다. 강황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카레지요. 카레 만들 때 소고기나 닭고기 대신 팥을 넣어보세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걱정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맛도 소고기 카레 못지 않습니다. 호박과 녹두는 호박 녹두 팥죽을 끓여 드시면 제일 간편하게 팥과 같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팥 때문에 가스 차고 소화 문제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호박이 없을 때는 고구마를 넣어 끓이면 되는데요. 고구마가 달기 때문에 따로 설탕이나 꿀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끓일 때 호두나 아몬드 등 견과류를 갈아서 넣으면 한층 더 풍미 있고 고소한 깊은 맛이 나면서 뇌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증진하는 효능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팥을 같이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팥의 효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팥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증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팥 효능 두 번째, 심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팥에는 고농도의 식이섬유, 엽산, 칼륨,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칼륨,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혈압과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팥 추출물이 혈압을 낮추고 트리글리세리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모두 심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팥 효능 세 번째, 노년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육 운동을 많이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팥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있어서 굳이 육류를 안 드셔도 팥만 자주 드시면 근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팥 효능 네 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팥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은 배고픔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팥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데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배고픔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잠재적으로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팥 효능 다섯 번째, 암세포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유방, 난소 및 골수에서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다른 콩보다 팥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팥 효능 6번째,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팥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인, 칼륨은 뼈가 덜 부러지고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팥을 자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뼈와 관절을 강화하고 노년 골밀도 회복에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팥 효능 7번째, 입마름 증상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50이 넘어 중년이 지나면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입마름 증상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가 안 되고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팥을 자주 드시면 입마름 증상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팥에 있는 항영양소 없애는 방법과 효능,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오랫동안 드시면 과유불급이라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팥을 좋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얼굴이 시커매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팥을 휴지기 없이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몸이 야위고 검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검어진다고 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었다는 것인데요. 대사율이 떨어지고 몸 어딘가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보약을 1년 내내 매일 먹지 않듯이 좋은 음식도 보약처럼 적당량을 드시고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말고 이것저것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